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입니다. 네, 방금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건과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국책연구소이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발제와 토론에 앞서서 제가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해서 논의회장을 마련해주고 또 초대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연령 기준 상한과 관련돼서 이제 쟁점과 정책 과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발제해 주신 정순주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노인복지 분야 연구하면서 선배 연구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을 오늘 이렇게 가장 많이 만나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미리 발제문을 받아서 토론문을 준비해왔기 때문에요. 이 준비된 토론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젊어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칭찬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연령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인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한테는 동안이다라는 게 정말 큰 칭찬으로 보이고, 반면에 또 어르신들한테는 정정하시다라는 또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언어에서는 존대하는 경어 이런 게 좀 구분되어 있어서 서구의 어떤 사회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연령의 구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러한 오늘 논의의 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제문 하기 전에 오늘 발제 정순들 교수님의 내용을 들으면서 잠깐 조금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연령 굴범 가지고 이제 인용했었던 내용 중에서 노인 실태 조사에서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되어 있을 때 저희가 노인 실태 조사를 인용을 하셨는데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이제 같이 복지부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대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임명하셨던 20대, 30대, 40대, 50대의 들이 노인에 대한 연령을 생각했었던 건 아마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사회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정 교수님께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시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별로 이제 질문을 제시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령 잣대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 심리적 기준, 기대 여명, 아니면 사회적인 의미나 역할 어떠한 것을 적용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노인 연령 기준이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되었고요. 하향 조정은 더 이상 되지 않겠구나. 정부에서 지금 복지부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0세 이상이 되든 아니면 오늘 발제문에서는 75세 이상 수준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수준이 되면 아무래도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 배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인 연령 기준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인 노인 인구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수준의 노인복지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기대 수명의 증가, 건강 수준의 향상 등으로 현재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중장년에 해당되는 연령층이다라는 사회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 축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오늘 이제 발제문과 토론하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거는 우리 사회 노인 연령 기준 관련한 논의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다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논의의 초점은 지금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사회보장 정책, 특히 노인 대상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현재 노인 복지 정책은 정책별로 소득이나 의료나 일자리나 이러한 정책별로 정책 대상의 특성에 맞춰서 선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즉 노인 세대, 비세대, 비노인 세대의 갈등을 좀 조장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정책의 이제 지속 가능성보다는 정책의 정합적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이제 논리의 무게를 두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노인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 토론자분, 발제자분 모두 그렇게 동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 같은 경우는 전생의 과정에서 이제 누적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집단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성, 이질성이 크고요. 또 현재 노인 어르신분들 개개인 모두 노화 과정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어르신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단일한 하나의 연령 기준으로 노인 집단을 정의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진짜 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낮추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수준이 낮은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OECD에서 노인 빈곤율 1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살률도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률적인 노인복지 정책 대상자를 축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 집단의 양적인 측면, 규모 면에서도 증가하지만 현재 노인분들은 질적으로 과거의 노인들에 비해서도 질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됐고요. 건강 수준도 좋아졌고 근로 일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 이 부분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분들의 질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노인의 특성과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연령 기준을 마련하되 연령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서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경직된 기준, 하나의 연령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노화의 다차원성을 반영해서 정책 분야별로 소득이면 소득, 노동이면 노동, 건강이면 건강, 돌봄이면 돌봄, 여가면 여가 등으로 유연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게 된다면 노인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반영하는데도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합의가 필요할 것인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연구했었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을 할 때는 퇴직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부분이 32% 정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이랑 가장 이제 쟁점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연금 수급률이 개선되었을 때라는 의견이 한 27%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연금 수급률은 발제본에서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연금 수급률이 현재 40% 수준이고 앞으로 더 60% 수준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수준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편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30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생계급여 1인당 지금 1인이 매월 받는 게 50만 원인데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하면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게 국민연금 수급률이 60% 정도 수준이 됐을 때도 전망을 해보면은 이 수치에서 조금밖에 더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상태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연구도 있었다는 걸 잠시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할 때 어느 시점이면 좋겠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을 때 가장 좋다 적기다라고 한 거, 그 다음에 노인의 연금 수급률이 개선되었을 때, 그 외에도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었을 때, 노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개선되었을 때 이런 순으로 노인 연령 기준이 직접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분들은 현재보다 노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노인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 65세는 발제문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88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노령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수혜자를 65세로 규정한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논의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정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러나 노인의 연령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회 제도별로 특성에 맞춰서 연령 현재처럼 65세 아니면 70세, 75세 등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앞에서 이상희 교수님이 토론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을 될 때 보편적인 지원은 노인 연령을 상향해서 이제 지원을 하되 다만 그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해서 보조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순들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발표했던 것처럼 예정대로 다음 달에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대응에 대해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제 큰 틀에 대해서 잘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해 보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